자, 이제 60쪽에 60쪽에 용도지구 들어갑니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60쪽에 왜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60쪽에 용도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9개를 일단 법에서 정하는 9개 종류를 한번 볼까요? (60쪽에) 지방방송에 나오면 이제 그분한테 마이크 넘길 겁니다. 이제 직접 와서 강의하시라고. 자, 법정 용도지구 9가지가 나와요. 제가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항상 말을 분석해서 대충 뜻을 아시면 돼. 그래서 뭐 외우라고는 안 하지만 항상 익숙하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법에 의한 용도지구라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복합용도지구. 아예 그건 안 해도 돼요. 끝났어요 이걸로. 자, 이렇게 9가지입니다. 9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게 영의한 세분이에요. 그래서 법 밑에는 대통령이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분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세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영의한 종류 정도를 눈에 익숙하게 해두시면 돼요. 자, 그 옆에 경관지구라면은 영의에서 그 옆에 있잖아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고도지구 없고 방화지구 없고 방제지구도 나눠져요. 자연과 시가지 방제로. 보호지구라면 역사문화 환경, 그리고 중요시설물,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게 보호지구입니다. 칠학지구라면 자연칠학과 집단으로. 개발진흥지구라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 그리고 관광휴양, 그리고 복합, 특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것도 요 아래 없고 있다라는 그 종류를 눈에 익숙하게 두시면 돼요. 자, 일단 좀 하여튼 말 해석하는 것도 좀 신경 쓰시고, 예를 들어 경관지구 다르면 왜 지정하느냐? 경관을 보호하려고. 예를 들어 용도 지역상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지을 수 있는데 그 건축물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경관을 만약에 망칠 수 있다라면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역상 되더라도 여기에서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관지구 지정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경관지구가 혹시 영에 따라 나눠진다라면 자연스럽게, 안에 경관이라면 크게 2가지 경관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자연스럽고 형성된 자연경관이 있고요. 자연경관 반대가 인공경관이잖아. 사람이 만든 경관. 그게 시가지 경관이에요. 자연경관이냐 시가지 경관이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특화경관이라면 이들 중에서도 특별한 경관을 떼내서 따로 보호하겠다는 얘기니까 요 말들은 그대로인데 자연과 시가지로 생각하실 때 이 중에서 특별한 경관은 특화경관이 하나 더 있구나. 여기 2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에 의한 것이 영에 따라 나눠진다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항상 경관지구니까 이곳에 경관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자연 경관을 보호하려고,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려고,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려고. 여기도 이곳의 재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자, 대충 우리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경관에 방해가 되는 걸 막게 되면 땅 가진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지을 수 있는 걸 이것 때문에 못 짓게 되니까 값 떨어지게 될 겁니다. 고도지구라면 무엇을 통제하는 거예요? 높이를 통제하려고. 높이 통제받는 만큼 불리해지겠네. 방화지구라면 화재를 예방하려고. 그대로 방제지구라면 재해를 예방하려고. 어느 곳에 재해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지만
보호지구라면 보호하려고 뭘 다른 생각을 해 그냥 보호하려고 말 그대로 해석해요. 말 그대로 보호하려고 보호할 것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각각 이곳을 보호하려고 취락이라면 취락을 정비하려고 취락을 정비하려고 취락이 모일 취자 불화락자 집들이 모이는 곳이 취락이에요. 이것이 멀쩡한데 왜 뭔 조치를 취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지정하겠지. 낙후된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스스로 못하니까 이거라면 개발을 진흥하려고 개발시키려고 어디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만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제한하려고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복합 용도라면 복합 용도로 개발하려고 지으려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하려고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석했을 때 지구 중에서도 땅 가진 사람이 있어서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잖아. 좋은 땅이라면 어디인 것 같아? 좋은 땅. 이게 제일 좋죠. 이게 제일 좋지. 개발지는 지구가. 개발을 진흥해 주려고 지정하니까. 그래서 이건 고유 특성이 이제 사업이 예정돼 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주거개발지구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해 주려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 지구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목적이든 사업이 예정돼 있는 목적이든 사업을 해줘야 되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 어디 있나요? 아, 이것도 좋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게 들어서기 전에는 못 짓던 건축물도 지역상 못 짓던 건축물도 여기에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용 가치가 더 올라가지. 또 좋은 것 있나요? 취락? 이것도 낙후된 취락을 정비해 준다면 정비되는 것만큼 도움이 되겠네? 또 있나요? 이제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좋은 거예요. 대충 뜻을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아, 화재를 막으니까 좋다고요? 아, 글쎄 뭐 화재는 막아지지만 거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건축비가 훨씬 더 상승이 돼 그냥. 예.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법, 영. 없으면 그냥 법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자, 먼저 법에서는 경관지구 보시면 제 말 그대로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옆에 페이지 0에 따라 나눠지는 거 보시면 자연시가지 생각하시고 특화 좀 주의하시고 자연경관은 말 그대로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해서 필요한 자연경관 보호. 말 그대로잖아. 여기라면 자연경관 보호할 만한 곳 어디 있나요? 요거 지정할 만한 곳? 응? 잘 생각이 안 나요? 광명에 유명한 자연경관 없어요? 에? 생각해봐요. 자, 시가지 경관지구는 자연과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등 시가지. 이미 사람들이 인국적으로 만든 도시를 시가지라 그러잖아. 시가지. 이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해서 경관 보호는 다 들어가고 어디냐는 거죠. 자연이냐 시가지냐. 그러면 역시 광명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할 만한 곳을 상상해 보시면 없어요. 역시 단호하게 없다래네. 아, 그렇게 없을까?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상상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대충 느낌이 오니까. 특화경관. 특별한 경관, 특화된 경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경관이 무엇인지는 구별을 좀 해 두셔야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 하나 또는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주변 이 두 군데예요. 이곳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면서 필요한 이게 특화 경관이에요. 그러면 수변 경관은 자연에서 하나 따로 떼는 거, 문화적 보존주가 큰 곳은 시가지에서 따로 떼는 건데 하나씩 떼는 거. 수변 경관의 물수자, 주변변자, 수변, 주요 수계 한강변에 멋진 풍경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원래 자연에 속하는 건데 따로 떼는 것이요. 문화적으로 보존주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가 멋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현대식 건물이 쫙 옆에 들어서 봐야 이거 죽지.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관이에요. 인공경관 중에서는 여기 특별한 경관 좀 기억하시고
다시 옆으로 오시면은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해서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밑줄 최고한도입니다. 최저한도가 아니고 예전엔 최고한도, 최저한도 둘 다 동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좋은 땅, 나쁜 땅 그랬어요. 지금은 나쁜 땅만 있는 거예요. 제가 좋은 땅은 요 3가지만 있다 그랬잖아요. 최고한도를 통제하니까. 자, 높이의 최고 한도가 높이의 최고 높이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서 통제를 한다라면은 이게 최고 높이니까 요거를 넘는 큰 것은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요거 아래로만 지으라는 거예요. 지역상 요거 높게 지을 수 있어도 안 돼. 요거 밑으로만 져야 되니까 낮은 건축물 유도가 목적이에요. 안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저한도라면 최저한의 높이가 여기라는 얘기니까 지을 때 최소 높이가 여기야. 요거보다 밑으로 짓겠다? 안 돼. 화가 안 나와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높게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다가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최고한도만 통제하지 나쁜 땅. 이걸 최저한도를 통제한다 그 말 들어가는 소리가 틀리는 거예요. 종류 그래서 없어. 그 아래 보세요. 방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없어요. 방제. 화재 예방이 방화지구에 들어가 있다면 방제지구는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만 빠져 있잖아요. 화재 외에 나머지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방제지구. 그래서 방제지구는 다시 옆에 나눠지는데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까 경관이 어떤 경관이냐를 갖고 나눴다라면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인데 재해가 일어나는 곳 어느 곳에 재해냐에 따라 나눈 거예요. 어느 곳에서 재해가 일어날 것이냐. 항상 사람 사는 곳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많은 사람이 사는 곳, 안 사는 곳.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이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시가지, 방제. 거기 사람 안 사는 곳, 자연방제. 자연시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자연방제라면 토지 이용도가 낮은 거의 사람들이 안 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 급경사지, 낭떠러지 이런 곳의 주역이라면 건축 제한을 통해서 건축 제한 밑줄 보시고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이 달라요. 기존에 많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재해 위험성은 큽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위험한 곳에서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살겠다고 또 들어왔다. 건축하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런데 시가지 방제라면 건축물 인구가 이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 이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살고 있는 곳이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이건 시설 개선에 미치는 이거 서로 바꿔내면 틀리잖아. 이런 거를. 응?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건축 제한을 통해서 더 이상 인구 유입되는 걸 막으면 뭐합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 다시 옆으로 오시고 그러면 이제 보호지구가 나옵니다. 보호지구. 뭔가 보호하겠다. 항상 보호지구에서는 보호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문화재니까 보호할 만한 가치가 크고 중요 시설물,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보존할 것들 3가지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냐, 중요 시설물이냐,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 큰 시설을 얘기하느냐. 이곳에 보호와 보존, 보호니까 보호 보존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0에서는 다시 3가지로 나눈 겁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페이지에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그러니까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 큰 건축물을 역사문화 환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요시설물은 그대로고 생태계도 그대로고 3가지 보호할 가치가 큰 거.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보시면 문화재가 됐든 전통사찰이 됐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지가 큰 시설이 됐든 지역이 됐든 그곳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 이게 역사 문화 환경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요거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적으로 보존지가 큰 시설 및 지역, 문화적으로 보존지가 큰 건축물 주변 이렇게 나가죠, 그죠? 둘이 비슷한 얘기가 들어가잖아. 그런데 여기는 특화 경관지구 중에 하나는 경관지구의 한 종류니까 반드시 그런 말이 나와도 그곳의 경관을 보호 유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라면 경관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죠? 역사, 문화, 환경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보호 보존 이렇게 된다고. 똑같은 문화적 보존 가치 이런 얘기가 나와도 말이죠. 쉬워요. 분석만 하면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지구는 중복지정도 가능하잖아.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보존지가 큰 곳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를 시작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경관보호가 들어가니까 경관지구의 한 종류가 돼야지. 이게 되려면 경관이 나와서는 안 되죠? 보호보존만 나와야지. 항상 문제 낼 때는 비슷한 것을 그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문제 내는 게 원래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에서는 이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겠다 그 얘기는 뻔하잖아요. 중요시설물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돼. 자, 우리 중요시설물이 괄호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만, 공항, 공용시설. 우리 공용시설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뭐 각종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 청사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정시설, 군사시설까지 얘기합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교정 및 군사시설이지 요거 대신에 학교 집어넣으면 안 돼. 학교는 그 전에 요거 대신에 있다가 그거 없어지면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학교시설. 옛날과 차이점. 지금은 학교시설 X입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시설물이면 평상시에도 잘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보호해줄 것이라면 유사시에는 더 보호를 해주지. 그래서 제가 요거 좀 기억할 때는 그 전쟁 났을 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해서 전쟁 났을 때 최우선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항만, 공항은 항상 먼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적의 수준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인력 보충, 장비 보충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공용시설. 아니 공공청사 당연히 보호를 해주죠.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도 그래요. 군사시설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교정, 교도소 보호를 해줘야 돼요. 뭔 죄수를 보호해주냐. 죄수 보호를 해야 돼요. 처벌하기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보호를 안 해서 만약에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활개치면서 나를 비록 가둬놨지만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이다. 이러겠어요? 적의 앞잡이가 돼서 목숨 바칠 것이다. 이러겠어요? 그리고 그 풀어내주는 것이나 다름없거든, 그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잘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들어갑니다. 옛날에 학교를 보호해주겠다. 지금 학교는 빠졌어요. 요새 대학을 자꾸 늘리는 추세인가요? 줄이는 추세인가요? 우리나라 대학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교육열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가 봐. 하여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진짜 뛰어나죠, 그죠? 하도 없어서 그런가 봐, 없어서. 아니, 자원 이런 거 없잖아, 우리나라는. 인력 자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참.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타고난 게 그렇게 많은지. 신자원도 우리나라만 없어, 우리나라만. 참 이상하게. 그 대신 잘 살고 있는 게 참,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진 것 같은데, 너무 높으니까. 제 딸도 대학 들어와서도 왜 돈이 계속 들어가는지. 정말 뭘 자꾸 이 학원 저 학원 또 듣겠다 아주. 지금 대학은 너무 인구에 비해서 많아서요. 지금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되는 거.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런 대학들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너무 많아서 지금 줄어드는 판인데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옛날에 보호하다가 없어진 거라고. 몇 년 안 돼서 그래. 한 2년밖에 안 돼서 이것도 없어진 지가. 학교는 없어요. 줄여야 될 판이에요. 줄여야 될 판.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생태계 보호지구. 세 가지. 다시 앞으로 오시면 취락지구는 고유 특성이 취락을 정비해주기 위해서인데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 법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구별하셔야 돼요. 자, 지역 중에서는 녹지와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호지. 녹지와 관농자를 얘기합니다. 주상공은 안 돼.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만. 녹지와 비도시만 적용되는 구역이잖아.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두 군데만이지 다른 곳은 못 들어갑니다. 이곳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니까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여기를 통해 보시는데 정확히. 자, 일단 녹지 비도시는 왜 여기만 되고 주상공은 안 되느냐? 자, 우리 주상공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땅이고 이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비싼 땅을 가지고 거기다 주택 지었으니까 아이고 돈 많이 들어갔겠네. 이 주택값도 비쌀 것이고 망가졌어요.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주택이 망가져서 천장이 셉니다. 1번 바로 고친다. 산 돈이 얼마인데 그거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 고치는 것 때문에 그러냐. 얼른 고친다. 2번 계속 기다리다가 행정청이 취락지구 지정해서 도와줄 때까지 참고 참는다. 이참에 자연인 훈련한다. 1번 뭐예요? 뭐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뭐에 도와줍니까? 기다린다? 평생 기다려야 돼. 그럼 왜 지정 안 해주니까 여기는. 녹지 비도시 어렵잖아요. 여기 어려운데 여기서도 취락을 정비해준다. 스스로 정비할 능력 때문에 해줄 필요 없어. 항상 필요한 경우 지정하니까. 녹지 비도시는 취락 중에서 스스로 정비가 안 될 때 주로 시골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지정해 줄 수 있다. 녹지 비도시. 구역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로 지정하는 구역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워낙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 거의 개발 못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적으로 이 개발제한구역이 자꾸 훼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막을 필요가 있어서 나온 게 취락지구였어요. 주택이 10호 이상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여기다 이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행위제한보다는 취락지구에서는 그보다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거야. 좀 더 개발할 수 있게. 취지는 제발 개발하지 말라는 곳은 개발하지 말고 불법으로 했다가 걸리면 당신도 처벌받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청 하고 싶으면 여 취락지구 여기를 좀 풀어줄 테니까 여기 옮겨서 살면서 여기를 조금 개발하라. 이쪽으로 손대지 말고. 이런 뜻으로 나온 게 여기 취락지구예요. 그런데 개발지원구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들어가는 게 좀 이따 용도구역 배워오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나중에 신설되고 나서 규모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넓고 거기는 산 하나라 작을 뿐이지 지정하는 목적과 지정하는 모습이 여기랑 비슷한 게 닮은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설돼서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다른 데 못 들어가고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 옆에 다시 영을 보세요. 영을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연과 집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말을 붙였냐. 취락 앞에 붙었잖아요. 자연취락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 집단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취락. 이런 뜻으로 붙여놨거든요. 자연취락 뜻이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자연취락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집단취락이라면 어디에만? 개발제한구역에만 들어가는 게 집단취락이에요. 이건 지금 영의 종류를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은 종류 속엔 없어요. 종류 속엔 없지만 아까 법에 있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속해. 영의 종류에 없어도 지정할 수는 있었잖아. 아까 법에 따라. 원래 법을 바꿔놨으면 영도 바꿔놔야 정상인데 계속 안 바꾸고 있는 게
도시자연공구역의 취락지구는요, 지금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특별법으로. 그래서 영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법에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고, 지금 배우는 것은 영의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집단 취락이란 그대로 개발 제한구역에 만들어간다, 그래 보시면 된다고. 도시자연공구역은 이 뜻에는 없다고요. 종류를 묻는 차이점이 있으면 생겨났습니다. 이런 법과형의 차이점은 좋은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겨났어요. 다시 옆으로 오셔서 개발진행지구를 보시면 이것도 고유 특성이 있는데, 아까 사업을 개발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열거하고 있어요. 개발할 그 기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상공, 주거, 상업공업은 당연히 들어가죠.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보가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류가 제일 많은 게 옆에 다시 주거개발진행지구라면 앞에서 법에서 얘기한 기능 중에 주거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 그 밑에 산업유통이면 산업이 얘기하는 게 공업기능이고 유통이 얘기하는 게 유통물류기능 위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법에서 얘기했던 주상공 중에서 상업만 건너뛰었어요. 상업만. 법에서는 상업기능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영의 종류 속에서는 연결해보면 다른 건 다 있어요. 상업기능을 위한 것만 없어요. 영의 종류 속에 없다고 법에는 있는데 종류 5가지 중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주의하시면 되냐면은 산업유통이지 이름이 산업유통이지 상업유통한 건 종류가 없다고. 산업이지 상업유통은 없다고요. 종류에. 법에 있으니까 영을 개정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현재 없다고. 현재 상업유통은 산업유통이지. 그리고 관광휴양이면 관광휴양 중심으로 키울 필요가 있을 때 복합이니까 둘 이상 기능,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중 둘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둘 이상 기능 중심이고요. 특정이면 그 외의 특정 목적,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상업유통, 상업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위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나옵니다.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못 들어오게 막을 필요가 있는. 우리가 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주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주거 지역에 갑자기 들어왔다. 살겠습니까 거기서? 주거생활 엉망이 되는데 막을 필요가 있으면 요거 지정해서 막으면 돼요. 지역상 되더라도.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왔다. 애들 교육 망가뜨리지 그냥. 이런 거 막겠다는 거예요. 청소년 유해시설이면 어떤 게 연상이 돼요 여러분? 어떤 거 막고 싶어요? 유흥주점? 아, 그 자식이 뭐 돈도 없는데 유흥주점까지 가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막아야지. 가고 싶어 하는 것만큼 공부 방해되겠지. 유흥주점. 나이트, 이런 거. 나이트. 아, 요새 나이트가 아주 핫하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나이트 좋아한다는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저는. 저는 나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밤에 가서, 대낮에 내고 밤에 가서 춤만 추고 이렇게 오는 줄 알았지. 뭐,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아, 지금까지 나이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나이트 가고 싶다 이럴 때마다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 진짜 춤만 추고 맥주 한잔 마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 춤추러 가지. 뭐 하러 가, 거기를. 자,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복합용도 주고. 지역의 토지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및 지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밑줄 잘 강화를 틀려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 토지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의 토지용을 도모하려고 이게 목적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해야 되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입지가 강화되면 강화되는 것만큼 못 져요.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지을 수 있게 되지. 새로 지역에서 안 돼도. 그래서 이게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완화냐 강화냐 잘 보시고.
됐습니다. 됐고, 자, 우리 추가로 좀 더 할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이 나옵니다. 양가로 5번에. 의무의 포인트, 의무. 자, 보시면 시도사, 태도이장, 원칙적 관리계 결정권자겠죠. 뭐, 요 사람은 그 아랫줄 다음 지역의 방제지구 지정 병역을 도시공원 관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에 밑으로 걷으시고, 하여야 한다에 밑으로 걷고. 그러니까 다음에 기역면 둘 중에 하나 지역이 있으면 방제지구를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 결정, 의무.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것이 이 보통의 방제지구를 포함해서 용도지구는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곳이지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 중에서도 뭐만 지정해야 돼? 도간농자만 지정하는 거예요. 도간농자만 기본적 분류. 나머지도 세 번 할 수 있는 거잖아. 필요한 경우. 지구구역은 다 할 수 있다에 들어가요. 그런데 방제지구도 그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있게 되면은 꼭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특이한 거라고. 그 점이 특이한 거라고. 다른 고별들은 해야 된다. 두 가지. 기억번이. 연안 침식, 여러분 연안이 그 해변에 그 바닷가 근처에 연안을 얘기하죠. 연안이 침식된대 파도 등으로 인해서 연안 침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상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합니다. 이 말 나오면 지정해야 된다 보시면 돼. 아니 지금 우리가 대충 읽었듯이 지금 연안 침식이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연안 침식을 관리해야 될 연안 침식 관리구로 지정이 됐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봐요.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모양이지 거기? 아니면 지반이 약한데 파도가 많이 몰아친다라든지 조류가 강하게 흘러가서 막 흙을 깎아내린다라든지 그런 곳이면 그래도 자연환경은 멋있겠네. 그죠? 처음으로 보니까 풍경 너무 괜찮아. 파도가 뭐 예술처럼 막 치네.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하고 배우자 데리고 와서 우리 여기다 집 짓고 살자. 뒤에까지 멋지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곳을 상상해봐요. 그러면은 오래 살겠어요? 곧 간다니까. 그 연안에다 집 지어놨는데 곧 눈 떠보니까 이제 망망대해야 떠내리 가서 차마 죽었다고 얘기를 못하겠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 방지지구를 지정해서 꼭 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위험한 곳이니까. 두 번째.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내에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재해가 가끔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같은 재해로 인명피해까지 나온 그런데 그것이 10년에 2번 이상 발생했대요. 10년에 2번 이상 같은 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여러분들 상상하기가 엄청 자주인가요? 글쎄 강원도인데 재해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자주 발생한 것 같아요? 10년에 2번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좀 더 발생해야 될 것 같아? 좀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왜 그래? 너무 잔혹하잖아 지금. 얌전하게 생기신 분이 너무 강한 얘기를 그렇게 하네. 사실 이 정도면요 엄청 자주 발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재해 발생해서 산사태 발생해서 사람 죽은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저도 한 번 봤다고. 저도 우리 동네에서 산사태로 그냥 쫙 떠내려가고 일부는 묻히고 일부는 강에 떠내려가고서 일부는 동네 사람들이 찾고 못 찾고 막 일부는 끝까지 못 찾았던 것 같은데 그래야 제가 한 번 봤다고. 한 번. 산사태가 한 번 이래갖고 생겼잖아요. 생각하면 이게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무너질 가능성이 적고 또 거기다가 한 번 당한 거 있으면 거기다 사람들은 또 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서 2번 발생하기 거의 힘들어요. 하여튼 저는 어릴 때 봤어. 어릴 때. 실체도 어릴 때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옆 동네에서 바로. 근데 그걸 한 번밖에 못 봤다니까. 그 경사진 거기서도. 근데 이걸 10년에 같은 죄로 인명피해를 딱 입은 곳이잖아?
10년에 2번 이상?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엄청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이 정도면 꼭 지정해야 돼,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6번 보세요, 6번. 6번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자, 시도유사 대두장은 어디에?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의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요거. 이게 일반 주거의 1, 일반 공업의 1, 계획관리의 개, 일일계. 이게 일일계야. 아무데나 못해 이거. 복합용도지구는 여기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 모임인데 참 대단한 개죠. 매일 만나는 개, 일일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일개. 자생계에다 보생계에다가 일일개까지 나왔는데 이제 세 가지 개 다 나왔어요. 여러분 복합용도지구 지정 취지를 생각하셔야 하고 지역 중에서 여기 일반 주거와 여기 일반 공업과 계획관리 지정할 때 이 느낌을 그냥 잡으시면 돼요. 우리 일반 주거를 지정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일 중에서 준주거가 제일 좋은 곳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두 번째 거기다 지정하는 건데 준주거가 제일 좋은 곳인데 말이죠.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 이쪽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몰려 들어와. 개발 수요가 많아졌어. 이상하게 여기 좋은지 자꾸 찾아와. 그 개발 수요 생각하면은 원래 그 개발을 거기에 맞게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비록 일반 주거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을 바꿔놓는 게 딱 적당할 정도로 개발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관리계획 세워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역 변경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지역 변경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 얘기야. 그게 좀 여의치 않다,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대로 일반 주거를 유지하면서 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반 주거를 유지하면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마치 준주거 아니지만 준주거처럼 못 지던 것처럼 좀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준주거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복합용도지구를 통해서 내는. 이게 복합용도지구, 새로 도입된 복합용도지구.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도. 지역 바꾸는 것보다는 지구 바꾸는 게 훨씬 지구 지정하는 게 좀 더 간편하거든요, 작아서.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목적으로 공업 쪽에서는 중공업이 제일 좋은 곳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 공업 중에서 중공업 같은 효과를 내는. 제가 도시지역에 준하는 게 계획관리라고 했죠?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 수요가 많이 높아졌을 때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가 힘들 때 요거 이 상태에서 마치 복합용도지구를 통해서 도시지역 같은 효과를 내는 이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항상 일일기에서 외워두면 참 편한데 단점. 일반 상업에 나오면 어떡해. 여긴 지정 못하는데. 이런 단점이 있죠? 여기는 이미 엄청나게 개발된 곳이라 그런 건 아니고 여긴 두 번째로 비싼 곳인데 일반 상업이면 그럴 효과 낼 필요도 없고 상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다른 개발이 약간 상업지역만큼은 좀 덜 된 곳 중에서 그죠? 거기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지역 바꾸기는 어려울 때. 그래서 상업만 빼고 일일기가 되는 겁니다. 일일기. 자, 이제 지구에서 행위 제한에 나와요. 지구에서 행위 제한. 그 옆에 페이지에 지구에서 행위 제한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구의 행위 제한 하면은 건축 제한밖에 없어요. 건축 제한밖에. 요거는 건축 제한밖에 없잖아. 각 지구별로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막 통제받는 거. 경관에 해가 되는 거 못 짓는다. 높이 초과되는 거 못 짓는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행위 제한은 세 가지 아닙니까?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은 지역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지구에서는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지구에서는 건축 제한. 그러면 지역에서도 건축 제한 근거를 우리가 봤듯이 지구에서도 이 건축 제한 근거 이 지구에서 아니 경관에 방해가 되는 거 못 짓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정하는 거 못 짓느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근거를 아신대. 근데 여기는 원칙이 조례 도심계획 조례. 그렇지 않은 예외 세 가지가 존재하고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 세 가지가 존재하고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건축 제한을 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 개별법인데 지구는 지역보다 작은 것이고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관지구에서 무엇으로 정하느냐?
아니 경관은 지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0으로 한다면 전국을 통일적으로 다루는 게 대통령이 0이라. 대통령이 막말로 뭘 알아요? 지방의 경관을. 이 경관에 방해가 될지 안 될지는 그 지방민이 잘할 것이다. 지방의 의원들이 정하는 게 조례라니까요. 그래서 지역은 근거가 대통령이 원칙이지만 지구라면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보시면 돼. 조례, 저보다 작은 것이라. 근데 조례하자는 예외 세 가지가 있어요. 예외 세 가지. 요거 고도지구와 요거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조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례를 기억할 게 아니고 조례 아닌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도 지구에서 행위제는 나오는데 양가로 2번에 구체적으로 0이 정하는 지구에서 행위제 쭉 나오는데 양가로 2번 중에 넘겨보세요, 여러분. 방가로 2번과 방가로 5번과 방가로 6번 정도. 이 세 가지가 주로 조례가 아닌 걸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체크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방가로 1번에 경관지구다 그러면 과연 경관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을 못 짓느냐라는 걸 보고 싶다라면 지금 예외가 아니니까 조례를 보시면 된다고. 조례를 보세요 한번.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근거를 보시면 돼. 근거를 무엇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짓느냐 못 짓느냐 하는 거 무엇으로 정하는 다 도시군계획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경관지구가 있다. 여기서 땅인데 경관지구 있다면 역시 광명시 도시군계획 조례를 딱 치면 자연경관이다는 걸 자연경관지구에서 여기서 뭐를 못 짓는지가 조례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 예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조례다. 자, 이제 예를 보십니다. 그럼 예를 방가로 2번에 고도지구. 자, 우리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아니 높이가 고도지구 높이가 통제 대상이고 최고 높이니까 이거를 초과하는 걸 못 짓는다. 당연한데 이 높이를 뭐로 정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점에서 예라고. 이거를 만약에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그렇게 바꿔서는 틀리는 거예요. 지구의 행위제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작년에 대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렵긴 해서 그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항상 맞춤만 맞추면 되는데 항상 기본적인 걸 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여기서는 고도지구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느냐? 이유가 있죠. 고도지구에서 고도가 바로 높이를 얘기하는 건 높이 자체가 고도잖아요. 핵심이니까 고도지구는 핵심이 높이니까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따져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제일 핵심인 높이를 다른 거는 힘들게 관리구로 다 정하면서 제일 핵심인 높이는 관리구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 맡겨놓는다. 제일 핵심인데 핵심이라 지구 지정할 때 쓰는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때 핵심인 높이도 직접 관리구로 정하라는 거예요. 왜? 핵심이니까 예를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이해 안 가는 표정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핵심이니까 그거로 그대로 한다. 여러분 여자분들 붕어빵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붕어빵. 붕어빵의 핵심은 뭐예요? 팥-앙금? 앙금이지 뭐. 팥 아니고 여기서 다른 것도 막 쓰는 것도 있던데 저 골목 식당 보니까 네? 슈크림. 아직 안 먹어봤어 저는. 그러면 거기서 핵심이 바로 앙금이란 말이에요. 팥이 됐든 슈크림이 됐든. 그런데 그거를 붕어빵 사러 갔더니만 붕어빵 장수가 제일 핵심은 그걸 만약에 안 만들어주고 붕어빵 본체만 밀가루 된 것만 딱 제공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알아서 앙금 채워서 드세요. 고맙다릴 거예요? 화를 낼 거예요? 그 논리라니까? 아니 붕어빵 장수가 붕어빵을 판다면 그 만드는 장수가 직접 앙금도 만들어야지 당연히 핵심인데 그걸 왜 다른 사람이 맡깁니까? 고도에서 핵심이 높인데 핵심을 관리로 직접 정하지 왜 다른 데를 맡겨요? 그렇게 보시면 돼. 두 번째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왜 예외를 인정하나요? 고유 특성을 살려서. 우리 취락지구라면
고유 특성이 자연과 집단 들어가는 곳이 한정돼 있다. 이게 특징이니까 그 들어가는 곳에 대한 근거를 주로 따르겠다. 따로 정해서 따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취락 보세요. 1번의 자연취락은 제가 녹지와 간농자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취락 주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세례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즉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그 옆에 박스예요. 제가 지역의 근거는 주로 대통령령으로 건축 제한한다. 그래서 지역에만 들어가는 자연취락은 대통령령으로 역시 지역에 대한 근거처럼 따로 정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런 내용을 그 전에 물어본 적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 참 답답하거든. 이거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끔 나오는 건데 됐어요. 이 근거 한번 보세요. 넘겨보시고 집단취락 개특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그러잖아. 우리 개발제한구역에만 들어가는 게 집단취락의 개념이고 그럼 그 들어가는 곳에 대한 근거법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줄여서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그대로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6번의 개발진흥지구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 개발진흥지구로 가정을 해볼까요?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둘 중에 하나잖아. 사업을 해야 된다면 기존 행위제한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 만약에 기존의 지역의 행위제한상 목적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의 건축제한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조례 필요 없어 그냥. 지역의 건축제한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기존 지역의 행위제한상으로는 목적된 사업을 못하는 곳이라면 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죠. 그 장치가 국회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갖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특별법에서는 국회법만 법이 아니잖아요. 다른 특별법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각 법에 따른 개발계획. 그럼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만약에 기존 상태에서 할 수 없다라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다른 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그 계획으로 바로 통제하면 되죠. 개발할 그 계획이 어긋나는 거 막아버리면 개발할 수 있잖아. 결론은 어느 쪽도 조례는 아닌 거예요. 기존의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면 지역의 행위제한대로 따르면 되고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못한다면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그 계획으로 직접 통제하면 되지. 조례에 맡길 일이 없잖아.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예외예요. 자, 6번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전제되어 있잖아. 수립을 해야 된다라면 그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그 개발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못 짓는다 통제해 놓으면 되지 조례에 맡길 필요 없고 그 아래 보시면 박스 중에서 1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라면은 왜 안 하겠어요? 기존 할 수 있으니까 안 하겠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경우 하느냐 안 하느냐 보셔갖고 이때는 그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둘 다 예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예외입니다. 뭐 사실 8번의 복합용도지구도 거기 0으로 따로 정하는 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0 중에서도 결국 조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틀에서는 조례로 보셔야 되는 걸로 본다라면은 결국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 지구가 나왔다면 다 근거 무엇으로 정하는 그거 보셔갖고 다 조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행위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구역이랑 또 둘 이상 여기까지 해야 돼요.